미나상 konnichiwa. 네, 여러분 드디어 13강 마지막 강인데요. 1강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3강까지 온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신 거에 생각하면 뿌듯하기도 한데요. 이 마지막 한 강을 위해서 조금만 더, 정말 있는 체력 다 쏟아부어서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 보실까요? 그럼 바로 핵심 문장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메일을 이타시마스. 매일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스루의 겸양표현, 더 낮춰서 표현한 거예요. 겸양표현은 나를 낮춰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스루의 겸양표현, 더 무엇 하다가 아닌 뭐뭐 해드리겠습니다. 즉 매일 하겠습니다, 매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겸양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텐데요. 동사의 겸양어, 날 더 낮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루, 있다라는 표현은요, 겸양표현으로 했을 때 오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게요. 저희가 계시다 라는 표현은 존경표현으로 이라샤루라고 해서 이라샤이마스라는 표현 사용했었죠. 일본에서는요, 거래처가 우리 회사에 전화해갖고 혹시 사장님 계십니까? 샤초 이라샤이마스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사장님 계십니까? 물어보면 자리 확인하고 네, 똑같이 네 계세요 라든지 아니요 안 계세요 라고 대답을 하죠. 똑같이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당연히 우리 사장님한테는 존경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거래처한테는 우리 회사 자체를 낮춰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도 네 있어요,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즉 이라샤이마스까? 라고 물어보셔도 똑같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이 오리마스, 오리마생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다, 좀 전에 보셨던 거죠. 메일을 이타시마스라고 해서 이타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가다 오다, 둘 다 마이루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 뭐라고 했었죠? 갔다 오겠습니다. 이때 키마스라는 표현 사용했죠. 이때 키마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것도 둘 다 겸양이면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 마이때 마이리마스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기서는요. 회사에서 잠깐 외출하고 오겠습니다 할 때 두 개 섞어서 써요. 이때 마이리마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마이리마스. 그 다음에 타베루, 먹다, 그 다음 노무, 마시다, 그 다음에 모라오, 받다. 전체 해석 다 이따다쿠로 통일해서 씁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시죠? 뭐라 하죠? 이따다키마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 말하다, 이유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더 낮춰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더 공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뭐라고 말하다 했던 문법 기억나시나요? 동사 또 이유라고 했던 거, 이거를 더 공손하게 표현하면 또 모시마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자기소개할 때 여러분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할 때 저는 누구누구 데스라고 하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공손하게 더 격식차에서 표현할 때는요, 누구누구 또 모시마스라고 하는 게 훨씬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면접 볼 때, 뭔가 연설할 때, 그럴 때 격식차에서 표현할 때는 무조건 또 모시마스라고 소개해 주신 게 더 공손한 표현이니까 외워주시게요. 그 다음에 시테이루,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거를 겸양 표현으로 존지테이마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요 이루라는 표현, 아까 오루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더 낮춰서 존지테 오리마스라고 하면 존지테 이마스보다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즈네루, 방문하다 있고요. 그 다음에 키쿠, 듣다란 표현도 있지만 이것도 묻다란 표현이 있어요. 이 방문하다랑 묻다 같은 경우는요, 둘 다 똑같이 우카가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카가이마스라고 했을 때 찾아뵙습니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요, 묻습니다 라는 표현, 여쭙습니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통일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미루, 보다를 하이킹스루라고 해서 똑같이 봅니다. 해석은 하지만 미루보다 훨씬 더 낮춰서 공손하게 표현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 와카루, 이거 전 시간에 봤었죠. 가시코마리마시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요거에 따른 예문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줄, 야마다さんは 会議室に 오리마스. 오루, 있다는 표현이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야마다는 회의실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산에 마이리마스. 마이류는 가다도 있고 오다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부산에 갑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소레대와 이타다키마스. 그러면 소레 대화도 마찬가지고 소레 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소레 뺀 다음에 대화나
자라는 표현이요. 문장 맨 앞에 나올 때는 무조건 그럼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それでは 이타다키마스 아시는 표현이죠. 잘 먹겠습니다 라고 했던 표현. 그 다음에 기무또 모시마스. 그렇죠. 제가 아까 알려드렸었죠. 격식 차리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공손하게 저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라고 할 때는 누구누구 데스가 아닌 누구누구 또 모시마스 라고 표현한다는 점. 그래서 김이라고 합니다. 기무또 모시마스. 여러분 이름 소개하실 때요. 이제 내 이름을 뭐 키무데스라고 하셔도 되고 뭐 김보람데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제 상대방의 이름을 듣고 상대방을 부르실 때는요. 이름이 아닌 성으로 부르셔야 돼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성으로 부를 수가 없죠. 뭐 반 이상이 이씨고 반 이상이 김씨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성으로 부르면 다 아마 뒤돌아보실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성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름만큼이나 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오히려 뭐 이름을 저는 김보람 데스, 김보람 또 모시마스라고 했는데 아 보람상 이렇게 부를 경우에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처음 뭐 봤을 때라든지 뭐 회사에서라든지 그때는 자기소개 이렇게 이름을 들어도 무조건 키무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아시타노 고고 오가가이마스. 내일 오후 찾아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루이요 하이킹시마시다. 쇼루이 서류라는 뜻이죠. 서류를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핵심 문장 2번 보실게요. 아키라메즈니 간바르 츠모리 데스. 아키라메루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키라메즈니라고 해서 이 즈니라는 표현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즈니에 대해서 보실게요. 동사 나이형 플러스 즈니, 뭐뭐하지 않고라고 하는 열거 표현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동사 나이형 바꾸셨던 거 기억나시죠? 몇 번씩이나 지금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1그룹은 우단을 아단 바꾸고 나이 했었고 뭐 카쿠면 카카나이라고 했었고 2그룹은 루 빼고 나이, 3그룹 시나이, 코나이라고 했었는데 그 표현 나이형에다가 나이데라고 하면 뭐뭐하지 않고라는 표현이었죠. 나이데, 뭐뭐하지 않고 이 표현을 나이데를 쏙 빼서 이 즈니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베나이데라고 하면 나이데를 쏙 빼서 즈니로 바꾸니까 다베즈니라고 해도 똑같이 먹지 않고라는 줄임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1그룹 동사 카쿠, 카카나이데를 카카즈니라고 표현하고 쓰지 않고 혹은 야스무도 어떻게 바꾸죠? 야스마즈니 먹지 않고 다베즈니 보지 않고 미나이데를 미즈니 3그룹은요 조금 발음이 틀려요. 뭐 시나이데라서 뭐 시즈니 이렇게 쓰지 않고요. 정해져 있어요. 세즈니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지 않고 같은 거는 고나이데에서 고즈니라고 해서 이 3그룹 동사 두 가지는 꼭 필수로 따로 봐주셔야 해요. 그럼 이 즈니에 대한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치요비 도코에모 이카즈니 우치니 이마시타. 일요일 어디에도 이카즈니, 이카나이데를 나이데 쏙 빼서 즈니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가지 않고 우치니 이마시타. 집에 있었습니다. 혹은 두 번째 줄 아노이토와 하타라카즈니, 하타라쿠 동사 일하다라는 표현인데요. 하타라카나이데를 나이데 쏙 빼서 즈니로 바꾼 거죠. 하타라카즈니 일하지 않고 마이니치 매일 오사케 바까리 논데 이마스. 매일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바까리 그것만이라고 했던 표현. 그 다음 핵심 문장 3번 보실게요. 시료를 오쿠테 쿠다사이마시타. 자료를 오쿠테, 오쿠르를 보내단데 오쿠테 보내 쿠다사이마시타. 주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즉 전에 배우셨던 테쿠레루, 쿠레루의 존경 표현인데요. 해주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테쿠다사루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뭐뭐 해주시다. 쿠다사루 같은 경우도요. 마스형 형태 바꾸실 때는요. 조금 예외예요. 원래는 루 앞에 아단 발음이니까 쿠다사리 마스로 쓰는 게 맞는데 여기서 쿠다사루는요. 쿠다사이 마스로 써주셔야 돼요. 루를 리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로 꼭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예문에도 보실게요. 누나는 내 생일에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가족이니까 쿠다사루 안 써요. 쿠다사루 같은 건 주로 윗사람한테 받다라 하는데요. 그 윗사람의 기준이 직급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뭐 과장님, 사장님, 부장님, 선생님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한테는 할머니라고 해도 절대 쿠다사루
존칭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 가족이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보실게요. 아내와 와타시노 탄조비니 누나는 내 생일에 계획을 作ってくれました. 만들어 줬습니다. 라고 해서 쿠다사로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쿠레마시다를 사용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실게요. 선생과 하하의 병을 나오시테 쿠다사이마시다 라고 했어요. 선생과 선생님은 하하의 병을 엄마의 병을 나오스가 고치다인데 나오시테 고쳐 쿠다사이마시다 주셨습니다. 왜 쿠다사이마시다 왔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급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가 오쿠테 쿠다사타 샤신 데스. 여기서는 쿠다사이 마시다, 마세요를 쓰인 게 아니라요. 쿠다사타, 우츠를 으따 타용을 써서 뒤에 명사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주신 사진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테 이따다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따다쿠는 뭐냐면요. 저희가 뭐뭐 해봤다라고 해서 또래한테 봤다. 테 모라오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해봤다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 테 모라오 자체도 저희가 한국에선 쓰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사줬다는 표현을 일본에서는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 친구한테 선물을 사받았어 라고 해서 태형 모라오를 사용했었는데 모라오보다 더 윗사람한테 쓰는 존칭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따다쿠 해봤다라는 표현인데요. 어쨌든 결국엔 한국말로 해석할 때 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해 보실게요. 私は先生に英語を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 나는 선생님에게 영어를 教えて 가르쳐 いただきました. 받았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가르쳐 받았어요. 되게 어색하죠. 즉 의미는 뭐예요? 선생님이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다는 뜻이요. 한국에서 쓰는 건요. 선생가 와타시니 에이고 오시에테 쿠다사이마시다. 아까 보셨던 테 쿠다사로 주시다라는 표현을 써야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일본에서는요. 테 이타다쿠 더 정중한 표현인 거죠. 테 쿠다사로보다 테 이타다쿠를 써서 무엇을 해받았습니다. 라고 공손한 표현, 더 겸양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해석은 가르쳐 주셨습니다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선생님이 호메테 이타다이타. 이타다이타, 이거는 반말이죠. 과거형 반말, 타형이에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 여기서는 말이 또 되네요. 받았다라는 표현이니까. 그 다음에 닥상노 카타니 기대 이타다이테 우레시 데스. 닥상노 카타. 카타 이거 뭘까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란 뜻이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는 그냥 닥상노 히토, 사람이라고 이렇게 썼었는데요. 어느 분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까따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칭을. 그래서 키때와 주셔서인데 쿠다사떼로 안 쓰고 테 이따다이떼라고 표현을 했어요. 더 공손한 표현이죠. 어쨌든 해석은 와주셔서 우레시데스 기쁩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 보실게요. 고아이사츠니 우카가와세테 이타다키마스. 아이사츠는 인사란 뜻이에요. 근데 고아이사츠니 인사드리러 우카가오가 방문하다 찾아뵙다란 표현이죠. 우카가와세루 방문하게 하다. 근데 이타다키마스 받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방문하겠다는 소리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역형 테 이타다쿠입니다. 사역형 테 이타다쿠. 사역형은 뭐였죠? 시키다라는 표현이었죠. 근데 사역형에다가 태형 이타다쿠를 쓰면요. 시킴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표현 중에서요. 가장 제일 낮게 표현하는 겸양 표현이요. 제일 낮은 표현이요. 나를. 그래서 한국어로 치면 본부 받잡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문에 한번 보실게요. これから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이제부터 발표하겠습니다인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허가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취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発表 사세로 시킴을 시켜서 받겠습니다. 즉 발표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이것도 설명을 시켜 받겠습니다. 즉 설명해드리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自己紹介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자기소개를 또 시켜 받겠습니다. 즉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문구 같은데 뭐 표지판이라든지 사세테 이타다키마스로 적혀 있어서 시켜봤다 이게 시켜봤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하겠다는 소리로 해석을 해주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겸양 표현, 공송 표현 보셨는데요. 이제 요거에 따른 연습 문제 또 한번 보실게요.
네, 리얼 회화 연습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매일 시마스, 매일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더 낮춰서 매일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스루의 겸량 표현 뭐였죠? 이타스였죠. 그래서 매일 이타시마스 라는 표현이었는데 1번에도 보실게요. 회의실에 있습니다. 가이기시즈니 이마스 라는 표현을 회의실에 있습니다. 더 낮춰서 표현할 때 뭐라 하면 되죠? 오루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루를 오루로 겸량 표현 썼었는데요. 가이기시즈니 오리마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산에 갑니다. 부산에 이키마스를 더 낮춰서 표현하면 뭐라 했죠? 가다 오다 둘 다 마이루니까 부산에 마이리마스, 부산에 마이리마스라고 표현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알겠습니다. 와카리마시다. 이거를 딱딱하게 표현하면 뭐라 했죠? 가시코마리마시다. 가시코마루라는 겸량 표현 사용했었고요. 회화연습 2번 보시겠습니다. 도코에모 이카즈니 우치니 이마시다. 어디에도 이카나이데 가지 않고를 줄여서 이카즈니라고 표현을 했죠. 이카즈니 우치니 이마시다. 집에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동사 나용에다가 즈니를 붙이게 되면 뭐뭐 하지 않고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로 회화에서 쓸 때는 즈니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나이데를 훨씬 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아침을 먹지 않고 학교에 와서 배가 고파. 아침을 먹지 않고 아사고항오 일단 나이형 바꿔보실까? 타베루. 나이형 바꾸면 이 그룹이니까 루 빼고 나이 되죠. 근데 즈니 또한 루 빼고 즈니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다베즈니 가꼬니 기다가라 학교에 왔으니까 와서 오나카가 쓰이다. 오나카는 배고요. 쓰이다의 기본형 스쿠, 비다라는 동사예요. 그거를 이미 배고픈 후에 내가 배고픈 감정을 느낀 후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형을 쓰는 거죠. 오나카 쓰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3번 그는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어요. 그는 카레와 일을 하지 않고 하타라쿠라고 있는데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바꿔볼까요? 1그룹은 아단으로 바꾸고 즈니니까 하타라카 나이데가 아닌 하타라카즈니 일을 하지 않고 오사케 바까리 논데이마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 핵심 회화 연습 3번 또 보실게요. 센세이니 즈쿠테 이타다키마시다. 여러분 테 이타다쿠 이타다쿠는 뭐였죠? 뭐라고의 훨씬 더 높임말이었죠. 받습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받다. 근데 선생님한테 만들어 받았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어 보내 오쿠 때 주셔서 이타다키 라고 마스형으로 이제 바꿔서 썼는데 이제 줄임말로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이타다키 오쿠 때 이타다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이미 받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고자이마스가 아닌 고자이마시다. 과거형을 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많은 분들. 분은 제가 뭐라 했었죠? 까타. 그래서 닥상노 히토니 와. 일단 명령 형태요. 기때 받아서 이따 받았습니다. 이따다키 마시다 라고 바꿔서 쓰실 수가 있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키테 쿠다사테라는 표현을 한국 사람들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본인 입장에서 그러한 도움을 받았다 라고 쓰는 거죠. 이 테 이타다쿠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테 모라오라고 그때 설명했던 것처럼 뭐 나 그 봉사단체가 날 도와주셨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더 공손하게 나 그 봉사단체한테 도움을 받았어 라든지 혹은 스승님이 나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어가 아닌 스승님께 글을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테 모라오 테 이타다쿠라는 소리죠. 그 다음 마지막 4번 보시죠. 우카가세테 이타다키마스. 우카가우 방문하는데 사역형 테 이타다쿠 쓰면은 그 상대방이 허가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즉 본부 받잡겠습니다. 굉장히 역대급 제일 낮춰서 표현한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에 수업을 녹음하겠습니다. 녹음하다,録音 스르라고 하는데요. 주교, 録音 스르를 사역형 어떻게 바꾸죠? 스르는 사세류였죠. 근데 녹음해 받겠습니다. 녹음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죠? 録音 사세테 이타다키마스, 사세테 이타다키마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도 보시죠.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이마까라 혹은 고레까라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고레까라発表する인데요.発表する또 수루죠. 사역형 바꾸면 発表させる. 근데 태형으로 바꾸셔야 되니까 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
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라고 해서 발표시켜 받겠습니다가 아닌 발표하겠습니다라고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해보실게요. 내일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쉴게요 라는 문장인데요. 이거를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 쉴게요 라는 뉘앙스를 써서요. 아시다 야스무를 쉬게 하다 사역형 바꾸면 아단 바꾸고 세루니까 야스마세루. 근데 태형 바꿔서 야스마세테 이타다키마스라는 이제 표현을 또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본 표현들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화 연습.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실전 회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실게요. 기무라 센세이의 편지인가 봐요. 기무라 선생님께 고부사타 시테 오리마스. 고부사타 시테 오리마스 같은 경우는요. 오히사시부리 데스 라고 하는 오랜만입니다 라 같은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락 못 드렸어요. 오랜만이에요 라고 하는 의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십니까? 오쿠테 이타다이타 샤신. 오쿠테 보내 이타다쿠는 받다죠. 근데 이타다이타 받은 사진을 미테이루우치니 보고 있는 중에 라고 해석을 해서 동사 기본형 우치니라고 하면 뭐뭐 하는 중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어 학교での生活が懐かしくなりました. 일본어学校での 일본어 학교의生活が 생활이 懐かしい는 그립다라는 이용사인데요. 懐かしくなりました. 쿠나루 배웠었죠. 그리워졌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쿠테 쿠다사타 시료모 여기서는 또 쿠다사르로 표현 썼네요. 보내주신 시료모 자료도 就活に 취업 활동에 とっても役に立ちそうです. 굉장히 役に立つ이거 수거처럼 외워주세요.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요. 근데 役に立ちます. 맞습니다. 소다 붙인 건요. 추측편이었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帰国して 2ヶ月経ちますが 귀국해서 2개월 정도, 2달 정도 타츠, 그 시간이 지나다 할 때 쓰는 표현이요. 지났는데, 와타시와 마다 시우카츠 중 데스. 저는 아직 취업 활동 중입니다. 한국도 쇼크난 데스가 한국도 취업 난인데, 아키라메즈니 배운 거죠? 뭐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바르 즈모리 데스. 즈모르 라고 해서 즈모리 데스라고 하면 기본형 즈모리 뭐뭐 할 생각입니다. 작정입니다. 예정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할 작정이에요. 도쿄와 사쿠라가 짙대 시마타 데쇼네. 도쿄는 벚꽃이 치루, 뭐 꽃이 지다라는 표현인데요. 짙대 시마타, 저 버렸겠죠. 짙대 시마타 데쇼네. 서울와 이마 사쿠라가 미거로 데스. 서울은 지금 벚꽃이 미거로 절정입니다. 私がご案内しますので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来年は 내년에는 ぜひ 꼭 서울에 오하나미をなさってください. 서울에서 꽃 구경을 벚꽃놀이를 나사루 하다에 하시다 존경편이죠. 나사tteください 해주세요. また 메일いたします. 또 메일 드리겠습니다. 先生お元気で 선생님 건강히 잘 지내세요. 제 미라 요리, 뭐뭐 요리, 뭐뭐로부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13강의 요점 정리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들어가 보실게요. 동사의 겸양편 오늘 배웠었죠. 12강에서는 주로 존경편을 많이 다뤘었고 13강에서는 겸양편을 많이 다뤘으니까요. 나중에 존경어, 겸양어 찾아보실 때 12강, 13강 나눠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겸양편 오늘 굉장히 중요한 편 했었고 그 다음에 테 쿠다사루랑 테 이따다쿠 뭐뭐 해주시다 해받았다 라고 해서 테 이따다쿠가 사세때 이따다쿠로 바뀌면 제일 나를 낮춰서 겸양편으로 표현한 표현이었죠. 요거 특히 이거는 입에 정말 안 붙어요. 그래서 예문을 자주자주 읽어보시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존경어, 겸양어, 그 다음에 뭐 테이따다쿠라든지 사세때 이따다쿠라든지 많이 예문으로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린 거 그대로. 네, 그래서 이제 13강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일본어 공부하시면서 많은 어려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13강까지 열심히 따라오셨으니까 앞으로 시험 준비라든지 회화 준비라든지 뭐 여러분들 어느 준비를 하셔도 지금까지 잘 해오신 만큼 앞으로 하시는 것도 정말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영상은요, 저 뭐 보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 뭐 문법이 생각 안 나실 때 그때는요, 뭐 10가지 학습 자료라든지 다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서 제 영상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츠카레사마でした.